소개팅 약속 시간이 다가오는데 이지혁은 숫자와 계약서 사이에서 갑자기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AP그룹 인수보다 더 위태로운 게 바로 지은호의 한 끗 마음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지혁은 스스로도 당황했는데요. 늘 냉정하고 차갑게 선을 긋던 사람이었는데 지은호가 공사 끝나고 소개팅 한번 해볼까 해요 라고 말하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불안과 초조가 한꺼번에 올라왔고 괜히 투박한 말이 먼저 튀어나왔죠. 소개팅 진짜 하는 거야? 그런데 지은호는 담담했어요. 네, 저도 제 시간 살아야죠.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단단했는데요. 이지혁은 그 단단함이 자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결혼 파토 후 일만 붙잡고 살겠다며 멀찍이 서 있었던 자신, 그리고 뒤늦게 널 배려할 여유가 없었어라고 사과했던 자신, 고작 그 한마디로는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박성재가 먼저 연락을 해왔어요. 두 사람은 AP그룹 매각 공시자료를 놓고 의견을 주고받았는데 대화는 금세 다른 곳으로 흘렀어요. 지혁아, 나 시간 좀 가질래. 내가 은호한테 바로 고백 안 하면 너 고백할 거냐? 이 질문이 칼끝처럼 들어왔죠. 이지혁은 애써 가볍게 받아쳤는데요. 글쎄, 할지도? 박성재는 짧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거절당할 텐데? 농담처럼 들렸는데 농담만은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동시에 우정의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선은 늘 마음보다 늦게 반응하고 마음은 늘 선보다 먼저 흔들렸어요. 다음 날 지은호는 인테리어 현장에서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어요. 소개팅을 주선한 고객이 사실 AP그룹의 하청사 대표와 가까운 지인이었고 그 하청사는 AP그룹 부실에 가장 깊은 실타래를 쥐고 있다는 거였죠. 지은호는 잠깐 멈칫했는데요. 일과 사생활이 얽히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고객은 이렇게 말했죠. 지은호 씨는 사람을 한번 보면 안다는 타입 같아요. 숟가락 얹으려는 소개팅 아니고요. 그냥 마음의 휴식이 필요해 보여서요. 그 말에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미소 지었어요. 휴식 중요하긴 하죠. 같은 시간 이지혁은 AP그룹 실사를 밀어붙이고 있었어요. 장부 위에 붙은 포스트잇이 늘어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선명해졌는데요. 이 인수는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파는들기라는 점이었죠. 낙하산으로 온 신임 본부장이 눈의 가시처럼 굴었고 내부 반발도 거셌어요. 그런데도 이지혁은 밀어붙였어요. 이제부터 방법을 찾으면 돼요. 그 특유의 태도 말이에요. 다들 무모하다 했지만 그 무모함이 이지혁을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걸 그 자신이 가장 잘 알고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집에서는 또 다른 결심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정순이가 가게 뒷주방에서 불고기 양념을 재우며 말했죠. 강호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들어온 김에 밥부터 먹자. 지강호는 숟가락을 들다가 울컥했어요. 엄마, 나 진짜 미안해. 옆에 앉은 지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조용히 토닥였는데요. 그 손길에 지난 시간의 오해와 자격지심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었대요. 다시 시작하면 되지, 강호야. 이 말이 쑥 들어가더라고요. 지강호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단순해 보였어요. 배고팠던 사람이 포만감을 느낄 때처럼요. 그리고 그날 밤 늦게 또 하나의 전화가 왔어요. 고성이었어요. 은호야, 엄마야. 그 부름은 언제 들어도 낯설고 조심스러웠는데요. 지은호는 숨을 한번 깊게 쉬고 대답했어요. 네, 듣고 있어요. 고성이는 다정하게 시작했지만 곧 단단한 속내를 드러냈어요. AP그룹? 쉽지 않을 거야. 그런데 말이야, 내가 곁에 있으면 지혁 씨가 덜 무모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말 끝에 잠깐 멈추더니 덧붙였어요. 물론 네 인생부터 먼저 챙겨. 너의 시간, 너의 선택. 엄마가 그걸 놓쳐서 미안해. 이 고백은 지은호의 가슴을 세게 두드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이 늦으면 사과가 아니라 짐이 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의 미안함은 묘하게 따뜻했어요. 다만 따뜻함이 곧 용서는 아니라는 것도 지은호는 알고 있었죠. 다음 날 오전 소개팅 날이었어요. 지은호는 평소보다 차분히 준비했는데요. 이상하게 마음이 덜 불안했대요. 내가 나를 살아보자. 그런 결심이 있었거든요. 약속 장소에 들어서니 상대는 예상외로 수더분한 사람이었어요. 대기업 2세 같은 번들거림도 없고 자기를 과장하는 말도 없었죠.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일 얘기 안 해도 돼요. 좋아하는 커피가 뭐예요? 그 한마디에 지은호는 어깨에 뭉친 힘이 조금 풀렸어요. 그런데 대화가 반쯤 흘렀을 때 상대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어요. 사실 AP그룹 하청사 쪽 이야기를 들은 게 있어요. 나쁜 뜻은 아니고 단지 위험 신호가 많아서요. 지혁 씨가 어떤 사람인진 모르지만 적어도 서류가 말해주는 건 있거든요. 지은호는 즉시 손사래를 쳤어요. 그 얘기 여기선 하지 말아요. 저는 사람 얘기가 좋아요. 상대는 미안하다고 했고 그걸로 대화는 다시 가벼워졌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파문이 번졌죠. 누가 이 자리를 설계했을까? 정말 순수한 배려였을까? 같은 시각 이지혁은 AP그룹의 현장 공사팀장을 만났어요. 대표님, 위에서 라인 내려왔습니다. 특정 하청 사건은 건드리지 말라고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렸죠? 건드리지 말라는 말은 되게 건드려야 하는 데서 나오거든요. 이지혁은 짧게 대답했어요. 무시하세요. 우리가 기준이에요. 그게 이지혁의 방식이었어요. 기준을 스스로 세우고 버티는 것. 그런데 이 버팀의 끝에 누가 서 있는지는 정작 자신도 아직 몰랐어요.
저녁 무렵 박성재가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종이봉투 하나를 툭 내려놓으며 말하더라고요. 인수자금 조달안. 내가 만든 대안이야. 너 내부 반발에 시간 뺏기지 말고 외부 동맹을 만들어. 이지혁은 물었어요. 우리 친구 맞지? 박성재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친구지. 그래서 말하는 건데 내일 내가 은호한테 고백하러 갈 거야. 공기가 순간적으로 달라졌어요. 이지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요. 박성재가 먼저 덧붙였어요. 너도 네 마음대로 해. 다만 우정이 우리 둘 중 누구에게 핑곗거리가 되게 하진 말자. 깔끔했고 잔인했고 동시에 따뜻한 말이었어요. 두 사람의 우정이 어떤 모양으로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신호처럼 들렸거든요. 그날 밤 지은호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순이와 통화했어요. 엄마, 나 소개팅 잘 끝났어요. 그냥 사람 얘기 조금 나눴어요. 정순이는 웃으며 말했죠. 사람 얘기가 제일 어렵다. 근데 제일 오래 남는다. 은호야, 너도 내 얘기 좀 하며 살아라. 그 말이 이상하게 힘이 됐어요. 전화를 끊고 골목을 도는데 어둑한 곳에서 누군가 불렀어요. 은호야, 돌아보니 이지혁이 서 있었어요. 놀라는 건 잠깐이었고 곧 웃음이 나왔대요. 여기서 뭐해요? 이지혁은 준비한 말이 많았는데 다 잊었어요. 결국 한 문장만 꺼냈죠. 그 소개팅 부럽더라. 그 말이 솔직해서 오히려 마음이 덜 불편했어요. 지은호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부러우면 본인 얘기를 먼저 하세요. 자꾸 일 얘기만 하니까요. 다음 날 아침 작은 파장이 터졌어요. AP그룹 실사자료 일부가 외부로 유출됐다는 소식이었죠. 유출 경로에 익숙한 이름들이 오르내렸는데요. 그중 하나가 박진석 계열 투자사였어요. 직접 연관은 아니라고 했지만 아무 관련 없다라고 말하는 방식이 오히려 관련을 암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지혁은 곧장 확인에 들어갔고 박성재에게도 사실관계를 물었어요. 박성재는 단호히 선을 그었어요. 내 쪽 라인은 아니야. 아버지 쪽에서 누가 움직였는지 확인해 볼게. 말은 단호했는데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지나갔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권력과 책임, 그리고 우정이 한자리에 모이면 늘 균열이 생기거든요. 그 와중에 고성이가 조용히 움직였어요. 하청사 몇 군데를 비공식으로 만나 설득했고 맘대로 집, 매칭 플랫폼의 상생 모델을 슬쩍 흘렸죠.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작은 곳이 먼저 웃어야 합니다. 그 말에 몇몇 대표가 마음을 열었는데요. 문제는 방식이었어요. 고성희의 방식은 언제나 우아하지만 그 바닥에는 힘의 논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지은호는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엄마의 도움은 고마운데 이게 내 선택인지 엄마의 선택인지 헷갈려요. 고성희는 처음으로 한 발 물러섰어요. 그래, 내가 기준을 세워. 이 한마디가 이전의 모든 간섭보다 더 큰 신뢰처럼 느껴졌어요. 오후가 되자 긴장이 최고조로 올랐어요. 박성재가 약속대로 지은호를 찾아왔거든요. 그는 길게 돌려 말하지 않았어요. 은호야, 난 네가 좋다. 오래전부터. 너도 알았지? 지은호는 숨을 골랐어요. 알았어요. 근데 지금 내가 좋아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졌어요. 박성재가 묻죠. 달라졌다는 건 누굴 좋아한다는 뜻이야? 잠깐의 침묵. 그리고 지은호가 말했어요. 누군가를 좋아할 준비를 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정확하면서도 애매했는데요. 그 애매함이 박성재의 마음을 잠시 멈춰 세웠어요. 그 누군가가 지혁이면 난 진심으로 질투할 거야. 그래도 친구할 수 있겠지? 그 말이 참 박성재다웠어요. 질투와 배려를 동시에 내놓는 사람.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 셋 다요. 밤이 깊자 또 하나의 클라이맥스가 왔어요. AP그룹 인수가 막판 협상 테이블에 올랐는데 결정권자 중 한 명이 뜻밖의 조건을 제시했대요. 신임 운영 파트너의 신뢰 이미지가 필요합니다. 대외적으로 안정적인 서사를 만들어줄 개인적 스토리도 함께 제시해주세요. 쉽게 말해 리더의 민낯이 아닌 삶의 이야기, 관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요구였죠. 이 말이 이지혁에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결혼 파토의 상처가 바로 어제 일처럼 살아났거든요. 그는 조용히 대답했어요. 프로젝트로 증명하겠습니다. 사람을 들먹이지 않겠습니다. 협상장은 싸늘해졌고 거래는 보류로 돌아갔어요. 돌아오는 길, 이지혁은 이 상처를 찾아갔어요. 오래된 어둠을 먼저 털어내야 앞으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지, 내가 집 나간 건 당신 때문만은 아니에요. 내가 나를 견디기 힘들어서였어요. 이상철은 한참을 듣고만 있었어요. 지혁아, 난 네가 늘 옳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근데 내가 옳아지려고 애쓰는 건 안다. 그거면 됐다. 그 말이 이지혁의 가슴을 느리게 두드렸어요. 오래 굳은 갈등이 아주 조금 풀리는 소리였죠. 그리고 며칠 뒤 반전이 조용히 고개를 들었어요. 도망갔던 신부 정보아가 나타난 거예요. 미안해요. 그날 첫사랑 소식 듣고 미쳤었어요. 근데 그 사람 내가 생각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혁 씨, 내가 가져간 건 반지나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믿음이었어요. 돌려주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라도. 그녀의 등장으로 구설이 다시 피어오를 김이었고 AP그룹 쪽에서도 리더 리스크라는 단어가 다시 회의실을 떠돌았어요. 이지혁은 더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보아 씨, 우리의 관계는 끝났어요. 다만 당신이 나를 통해 도망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도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니까. 마지막 장면은 조용했어요.
지은호가 카페 마감을 하다가 문득 밖을 보니 비가 조금씩 내리고 있었거든요. 전화가 울렸고 화면에 뜬 이름은 이지혁이었어요. 지금 괜찮아요? 네. 잠깐의 정적 뒤에 이지혁이 말했죠. 내가 잘하던 건 일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니더라고요. 잘하고 싶은 게 하나 더 생겼어요. 지은호가 웃었어요. 그게 뭔데요? 사람 얘기 잘 듣는 거요. 그러니까 내 얘기보다 먼저 은호 씨 얘기를 들려줘요. 그 말이 참 이상하게도 믿음을 주었어요. 누군가를 잡으려는 손이 아니라 함께 걷자는 보폭 같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박성재였죠? 오늘은 내가 져줄게. 내일은 모른다. 농담 같은 문장이었는데 그 안엔 우정과 경쟁의 묘한 균형이 들어있었어요. 지은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는데요. 마음속에 조용한 파도가 일렁였대요. 소개팅의 여운, 가족의 화해, 친모의 한 걸음 물러섬, 우정의 재정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AP그룹의 싸움까지.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자리로 옮겨가는 느낌이었어요. 이제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예요. AP그룹 인수는 다시 협상 테이블에 오를 텐데 이번엔 하청사 상생안과 플랫폼의 데이터 투명성이 핵심이 될 거예요. 박진석의 그림자는 더 길게 들이올 수도 있고 박성재는 그 그림자를 끊어내기 위해 자기만의 칼을 고를 거예요. 이지혁은 누구의 보호막 없이 스스로를 내세울 준비를 할 테고 지은호는 누군가의 결정적 장면으로 쓰이지 않는 자기 서사를 계속 써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둘 사이에는 드디어 대답해야 할 질문이 남아요. 우린 일보다 서로를 먼저 두어볼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흔들릴 때마다 시청자들은 또 한 번 가슴을 졸이며 다음 회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번엔 누구도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했거든요. 말로가 아니라 선택으로요.